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후부터 태풍의 본격적인 영향권에 접어들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과 함께 내일 오전부터 80mm에서 최고 20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3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는 내일 오전 태풍특보가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경북 동해안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데다 지진 피해 복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하천 둔치에 주차해둔 차량 수십 대가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뒤집혀 강하루로 떠내려가는 차들도 보입니다. 2년 전 태풍 차바때 경주 서천 둔치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피해 영상입니다. 태풍은 바람도 위협적이지만 이처럼 집중호우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경주시는 서천 둔치 주차장을 통제하고 연락처를 일일이 확인해 차량 주인에게 이동주차 권유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 빼는 차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일이 차 번호를 확인하여 전화하여 개인 소유주에게 전화하여 빼주려고 독려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물이 그리 많지 않지만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 수위는 순식간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겁니다. 일선시군도 방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산사태 침수 우려 지역 1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쳤고 배수 펌프장 즉시 가동 체계를 구축해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이재민 24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흥해체육관 주민대피소를 긴급 점검하는 한편 지진 피해 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 계획도 세웠습니다. 강수량이 많을 때는 경로당이나 안 그러면 마을 회관 쪽으로 빨리 이동시켜서 주민들을 빨리 대피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당초 예상보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더 틀어 대마도 인근 해상을 통과해 독도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번 태풍은 강우량이 많아 영남권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원전에 밀집해 있는 영남권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원전시설 여름철 특별점검을 실시해 태풍과 해일 등에 대한 대비 상황을 확인했다며 태풍에 따른 피해나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고 체계를 가동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취임식을 갖고 시민을 위한 행정소비자 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1개월 내 2,000명 이상 청원을 하면 시장이나 국소장이 답을 내놓는 시민청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자리와 기업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도시재생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오늘 취임식을 갖고 민선 7기 경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주 시장은 취임사에서 열린 시정과 담대한 도전을 통해 30만 경제문화 도시 경주, 한국의 로마 경주, 아름다운 도시, 걷기 좋은 도시 경주 등 6개 분야의 핵심 공약 사업을 임기 안에 이행해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당협위원장 공모 결과 경북은 13개 지역에서 37명이 지원해 2.8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영주 문경 예천 당협위원장은 황재선 변호사, 김수철 풍천실업 대표 등 5명이 지원해 경주와 함께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안동도 이삼걸 전 차관 등 4명이 신청했습니다. 김현권 국회의원은 연고지인 의성을 떠나 구미을 당협에 지원했고 오준기 전 도지사 후보는 포항 북구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업계가 촉탁직 기사 채용을 추진하자 버스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해 법원이 사측의 촉탁직 기사 채용 절차를 일단 중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촉탁직 채용을 담은 노사 별도 합의문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공공운수노조 신한지회 버스노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로 시내버스 업계가 추진해온 촉탁직 채용 문제는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월 열린 올해 영덕 대게축제에 9만 5천여 명이 방문해 55억 원의 직접 경제 효과와 172억 원의 간접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덕군과 대게축제위원회는 자체 평가 결과 방문객 가운데 외지인이 90%를 넘었고 43%는 체류형 관광객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프로그램 가운데 대게 낚시와 경매 등은 높은 참여율을 보인 반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확충과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포항시 의회가 오는 4일부터 제251회 임시회를 열어 8대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합니다. 포항시 의회는 4일 의장과 부의장을, 5일에는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합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임기는 2년이며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를 의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이 2021년 7월로 유예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할 경우 산재 보험료율을 1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 산재 발생률이 3.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대해 산재 보험료율이 인하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북 테크노파크 대구대학교와 손잡고 1인 미디어 지망생 40명을 선발해 교육하는 한편 국내외 유명 크리에이터와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생들이 우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